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 저녁 6시 15분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스닥 액티브를 요청하셨더라고요. 코스닥 액티브 ETF죠. 요거 하고 비체인하고 이렇게 볼 거고, 어제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일이 좀 늦어져가지고 부득이하게 휴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액티브가 최근에 10일에도 한 두 개가 출시됐었고 17일에 어제였죠? 어제 하나 또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주식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미국장 그리고 코인 이렇게 다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한다, 뭔가 이제 ETF 하는데 액티브는 뭐고 패시브는 뭐고 뭐 이제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아시는 분은 다 스킵하시면 되고, 초보분들에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ETF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ETF 하는데 그쵸? 그냥 뭐 그런가 보다. ETF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지수 추종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ETF도 이제 종류가 많기는 해요. 그다음에 근데 일단은 ETF는 이제 뭐 이 뜻도 이제 알아두면 좋기는 해요. 뭐 이거를 꼭 뭐 이걸 꼭 알아야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ETF가 뭐의 약자다 정도는 알면 좋죠. 그래서 Exchange Traded Fund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펀드라고 하면 이게 운용사가 있겠죠. 어떤 운용사가 고객들의 돈을 이제 여기 유치해서 이걸 가지고 운용사가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펀드는 개인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정보의 어떤 근접성, 정보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투자를 유치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펀드를 이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펀드에다가 고객이 돈을 이렇게 유치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ETF는 펀드의 어떤 형태를 띠기지만 말 그대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잖아요. 그래서 이게 펀드의 약자인데, 펀드의 어떤 형식을 갖고 있지만 거래소에서 내가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와 주식을 결합한 뭐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ETF의 장점이 뭐냐 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ETF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 HTS에서 들어가셔서 이제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티커 번호 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ETF는 운용사가 있겠죠.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신한이라든지 뭐 KB라든지 뭐 미래에셋 이런 데들에서 이제 큰 삼성도 물론이고 운용사들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요.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신한 같은 경우, 신한솔 여기에서 운용하는 게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게 있고, 액티브 ETF 중에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KB에서 하는 KB스타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한화 뭐 여러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뭐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서 하는 거고, 그래서 ETF는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코스닥 이러면 이제 코스닥 그러면은 뭐예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라고 하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지수로 표시가 되는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ETF는 그 중에서 특정 어떤 섹터, 특정 종목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고르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 뭐 그런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ETF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시브가 있고 그다음에 액티브가 있죠. 액티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내용 자체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말 그대로 얘는 되게 그냥 수동적인 거야. 패시브는
액티브는 말 그대로 되게 능동적인 거죠. 그럼 패시브는 뭐냐?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TF 하면 지수 추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의 지수 추종은 이 패시브 ETF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액티브 ETF는 뭐예요? 액티브 ETF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중에서 특정한 섹터라든지 특정한 종목을 따로 펀드사가 이렇게 요 바구니에 담아서 운영하는 거야. 이제 그 차이예요. 그래서 패시브는 그냥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면 따라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는 거고 하는 거죠. 근데 액티브는 달라요. 액티브 같은 경우는 다르게 움직여요. 일정 종목이나 섹터를 여기에다가 따로 모은 거기 때문에 핵심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액티브 ETF의 핵심은 뭐냐면 코스닥 액티브 ETF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퉁치죠. 코스닥 액티브 ETF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 코스닥보다 상승률이 더 높냐, 하락할 때 하락률이 더 낮냐,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르면 이 상위 시총들의 종목들이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뭐 이번에 코스닥의 대표는 뭐다, 뭐 바이오가 지금 대세다, 아니면 뭐 AI가 대세다, 2차 전지가 대세다, 아니면 뭐 그냥 흔히 말하는 조방원이 대세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코스피로 얘기하면 그렇겠죠. 뭐 그런 애들이 이제 대상위 시총에 1, 2, 3 뭐 안에 들어있는 상위 시총에 있는 애들이 지수를 끌어올린다라고 할 경우에 이 액티브 ETF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코스닥의 상위 시총에 들어가 있는 애들에 막 포함되어 있으면 승률이 더 좋겠죠. 코스닥은 전체를 가지고 n분의 1로 하는 거지만 이 액티브 ETF는 그 상위 시총의 것만 가지고 n분의 1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자, 코스닥 액티브 ETF는 코스닥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더 높아야 돼. 그러면 지금의 사이클이 뭔가를 좀 봐야겠죠.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ETF가 단순히 그냥 패시브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고 액티브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쵸? 종목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섹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운용사들은 다 자기들이 운용하는 뭐가 좋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ETF가 지수보다도 안 좋아,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잘못 선택한 거겠죠. 그런데 또 항상 안 좋기만 하냐, 또 그게 아니기는 하니까 이게 지금 말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펀드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가 우리께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고객을 유치하는데 우리 거 별론데 뭐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지금 이제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핵심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귀향의 ETF에 내가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코스닥 ETF를 투자하기로 맘먹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코스닥의 주도주를 보는 세 가지 정도의 핵심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섹터 기준으로 봐야 돼요. 섹터 기준으로. 어떤 특정 종목에 딱 꽂혀가지고 그러면 안 돼. 예를 들면 섹터 기준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AI, 뭐 반도체, 뭐 이런 게 있고 바이오,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코스닥은. 그래서 이런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코스닥은 개별 종목보다는 테마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코스닥은 요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흔히 코스닥이라고 하면 나스닥을 인제 예를 가지고 인제 따라한 거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예를 가지고 인제 우리가 그냥 얘를 표본을 삼아 가지고 '코스닥도 그렇게 됐다.' 인제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뭐예요? 주로 기술주, 성장주 뭐 요런 거 관련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테마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섹터 기준으로 볼 때는 개별 종목보다는 테마 요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를 봐야 되냐면 시총 상위 종목. 그렇죠? 시총 상위 종목하고 플러스 거래 대금 상위를 동시에 체크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하겠죠? 코스닥 지수가 올랐으면 시총 상위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나스닥도 그렇잖아. 상위 시총 뭐 한 5개 종목이 그냥 그걸 지탱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또 어떤 구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순환 구조죠. 돈이 순환하고 있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예를 들자면 나스닥에서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지금 나스닥에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가 수백조 원을 어디에다가 해요? 챗 GPT에 투자했어. 그랬더니 이 챗 GPT는 또 어디죠? 아무튼 되게 요거 개발하는 그 업체 있는데 아무튼 걔네한테 요렇게 또 투자를 해. 그러면 얘네는 또 뭐가 필요해요? 엔비디아한테서 또 칩을 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순환 출자하는 구조가 돼 버려. 이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버블이 끼기는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의 거래 대금과 시총 상위 종목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섹터 기준으로 보고 시총 상위 종목과 그다음에 거래 대금을 동시에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ETF 편입 종목 있죠. 요거를 역추적해야 돼. 액티브 ETF 구성 종목을 일단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당김 종목이 뭔가 이게 이제 기관이 보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잘 봐야 돼요. 뭐 신한이면 신한, 뭐 KB스타면 KB, 그죠? 다 미래에셋이면 미래에셋, 삼성이면 삼성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ETF 편입 종목을 역추적해야 된다. 요렇게 요게 코스닥 주도주를 보는 이제 핵심 세 가지니까 요거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한 ETF가 내가 선택한 이 ETF가 지수 대비해서 상승률이 높은가 아니면 상승률이 낮은가 뭐 요런 것들로 근데 요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보자면 코스닥이 지금 월봉이거든요. 코스닥 월봉이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지금 마이너스 2.38%예요. 지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요렇게 됐을 때 내가 선택한 ETF 액티브 ETF 종목이 상대적으로 어떤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액티브 ETF 중에 이게 지금 신한 그 자산운용회사 하는 요거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15%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안 좋아. 코스닥 대비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지금 그러면 얘가 신한 자산운용에서 얘기하는 이게 티커 번호 45860인데 이건 지금 2차 전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봤을 때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지금 코스닥 전체에서 이렇게 그렇게 전체와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지금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섹터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안목도 생기겠죠.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게 뭐지? 라는 거를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요거 지금 이거는 이번 달에 3월 10일이었나요? 이거 지금 하나 자산운용에서 하는 플러스 코스닥 150 이제 액티브 지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얼마 전에 한 거네요. 17일 어제 한 거네요.
근데 지금 상승률이 얘는 3.77이야. 그죠? 3.77이야. 얘가 지금 주로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요번에 17일에 한 게 바이오. 그래서 타이거 자산운용에서도 지금 뭐 바이오 관련 추종하는 ETF 출시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요거를 놓고 보면 지금 코스닥보다 지수 그 지금 상승률이 높죠. 그럼 수익률이 더 좋은 거야. 지수 추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요것도 타임 이제 이것도 10일 날 한 거죠. 요거 10일에 이제 출시한 건데, 요것도 요 액티브도 지금 보면 플러스 요 지금 이제 이거는 월로 볼 수 없으니까 이걸 월로 보자면 이렇게 되죠. 월로 보자면 아직 이게 지금 종가로 이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월로 볼 수는 없어. 그런데 지금 일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오늘은 이렇게 올랐으나 지금 상대적으로 출시한 날 이래로 해서 보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이제 운용하고 있는 요것도 지금 10일에 요것도 지금 바이오 관련된 거거든요. 얘만 놓고 보더라도 얘도 지금 수익률이 지수랑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티브 그 ETF가 코스닥 액티브 ETF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최근에 한 거를 보자고 한 건지 전반적인 걸 보자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스닥 그 ETF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하려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되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골이 달고 쭉 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괜찮은 상황이에요. 주봉에서도 지금 5선 위로 이제 올라가려고 20선 찍고 말아 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확실히 반등이냐라고 봤을 때 일봉을 보면 아직 미지수예요. 코스닥이 지금 얘가 반등을 확실히 하려면 여기 넘어야 돼요. 여기 전고점인 1215포인트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하고 ETF하고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를 잘 보고, 코스닥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코스닥의 어떤 지수를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위 시총의 종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있는 종목은 또 뭔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와 또 내국인 기관 이런 매수의 어떤 그 매수 매도의 어떤 그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데일리하게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 ETF 관련 액티브 ETF 관련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코인 중에서 지금 비체인 요청하셔가지고 좀 보면, 비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이제 아예 자발트는 아니죠. 아예 비체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한 3, 4조대 이렇게 됐고, 요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게 물류 기업 블록 그 기업 물류 요런 관련된 블록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류 유통 추적 뭐 블록체인, 이래서 뭐 월마트나 기업 그 협업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실사용 기반의 블록체인이어서 그렇게 얘가 이제 막 허황된 그런 좀 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중국이나 이제 이게 뭐 중국계 코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비체인도. 그래서 중국이나 아시아 중심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민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사용 프로젝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뭐 AI 플러스 뭐 실물 경제 연결 테마가 이제 부각되면서 얘가 조금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기업형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래서 좀 그 흐름을 좋게 보는 경향도 있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 알트, 지금 얼마 전에 뭐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섹에서 소송을 취하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급증은 했어요.
뭐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거래량이 좀 늘고 있는 거죠. 인제 고런 것들. 그래서 어 비체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밈 코인이 아니라 실사형 프로젝트 코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분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런 것들은 오히려 저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고런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체인은 그렇게 좀 위험한 뭐 그런 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얘는 거래량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요것이 인제 쪼끔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급상승 이런 거보다는 약간 좀 완만한 상승 뭐 요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인제 비체인을 볼 때는 얘가 막 초기에 막 끌고 올라가는 그런 코인이라기보다는 얘는 인제 시장에 어떤 실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 사이클이 어떤가를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좀 약간 후순환, 그러니까 인제 막 순환이 되고 돈이 인제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섹터가 잘 나가고 이러면 특정 섹터의 코인이 올랐다가, 뭐 아니면 대세 상승이야, 그럼 대형 알트코인 위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막바지에 인제 따라 올라가는 뭐 그런 코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체인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얘도 지금 계속 그냥 하락만 했어요. 이게 지금 일봉 차트인데, 얘도 언제죠? 요때 2024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래로 그냥 계속 하락만 했어요. 그래서 쭉 하락 추세를 이어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에서 얘도 인제 RSI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이렇게 다른 코인과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태였고, 이제 5 선과 20 선이 골든 크로스에서 20 선을 지지받고 올라섰는데, 얘도 핵심은 여기죠. 11.9원을 돌파해야 되고, 그다음이 여기에요. 13.2원. 그래서 11.9원과 13.2원을 돌파해야 얘가 인제 다시 돌려나갈 수 있는 첫 어떤 단추를 깨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고런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가고 있으니까 11.9원을 돌파하면 1차 매수 타점, 그다음에 요 자리 13.2원을 돌파하면 2차 매수 타점,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확인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놓고 보면 이렇죠. 그래서 얘가 ABC는 나왔어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전 저점을 깨고 가냐 아니냐 인제 요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얘가 지금 이때 이후로 요렇게 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요렇게. 예.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가 1 파다. 그럼 지금 2 파야. 이제 3 파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크게 보면. 그래서 큰 흐름 안에서 보면은 크게 뭐 이상한 뭐 흐름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죠. 요게 지금 장기적으로 가려면 5일선이 요렇게 돌려 나가야겠죠. 우상향 추세로 가려면. 그러니까 고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추세를 확실하게 전환하기에는 아직 그런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인제 대형 알트들이 인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얘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인제 길게 보자면 얘도 상승 여력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1, 2, 3 요렇게 4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 요게 ABC, ABC 내려오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B파다 그러면 여기가 C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A, B, C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C, 조정 파동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일리하게 뭐 얘 움직이고 있는 뭐 얘가 지금 거래량이 한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되거든요, 일평균. 그래서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얘는 조금 더디게 가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지를 따고 내려온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길게 보면 일단 여기 112원을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4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테니까, 지금은 일단 언제 돌려가느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상승을 하더라도 좀 제약은 좀 있는 상황이다. 240 선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지금은 모든 코인이 다 똑같아요, 그 조건은. 그래서 고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